자, 좀 쉬었죠? 계속 하겠습니다. 시시시기를 보니까 생산직의 일반 부서나 유예 부서는 똑같이 1년에 1회 이상 한다. 자, 그리고 밑에 잘 안 보이는데 건강진단 기간 그 비용 부담은 사업주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죠.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즉 유해인자가 있는데 말한 거죠. 분진과 물질인자,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 금속, 중금속, 코크스 등의 여기에 관련되는 것도 인자들. 자, 여기는 대부분 일반 부서가 아닌 생산지 유해 부서가 되겠죠. 그래서 배치하기 전. 그래서 이 비용은 누가 되냐면 배치전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진 특수검진 한번 볼까요? 특수건강검진도 배치 후 첫 번째, 배치 후 두 번째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놔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치 후 첫 번째는 생산지 유해 부서에 있어서 1년 이내에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고, 배치 후 두 번째는 보통 6개월에서 24개월, 2년 이내 이 사이에 실시하는 거고, 건강진단은 특수검진이고 비용도 사업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꼭 좀 여기에 기본적인 것만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다음은 이제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특수건강진단의 유해인자, 자,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의 실시시기 및 실시주기입니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디메틸 포르아미드 또는 아이드 뭐 등등 이 물질을 취급하게 되면은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은 30일 이내에 실시하는 겁니다. 30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6개월 연 2에 실시하는 거예요. 연 2에. 벤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벤젠, 발암성 추정 물질이죠, 이거. 발암성 추정 물질, 즉 A2라고 하죠. 벤젠을 취급하는 데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 첫 번째 60일 이내, 즉 2개월 이내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테트라클로로에탄, 사용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이트릴 이런 물질들은 첫 번째 실시 시기는 특수검진 3개월 이내고
두 번째부터는 6개월마다 실시하면 됩니다. 자, 유기용제, 여기 없는 유기용제, 그리고 특정 화합물질, 면분진, 기압, 유해광선, 진동, 특히 자외선, 적외선, 과시광선이 다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은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은 6개월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면 하면 우리가 대부분 어떤 겁니까? 중피종이죠. 이것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우리나라 한때 그 충청남도 홍성의 광천에 가면은 일제 시대 동양 최대 생명광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폐광되어 있지만은, 근데 그 주위에 계신 분들 지금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자식들까지도 영향이 좀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동네가 다 폐해됐지만은. 자, 성면은 1년에 1회 이상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물수 분진과 소음, 여기 면분진도 있습니다. 다릅니다. 면분진하고는. 이때는 첫 번째 1년 이내, 그 다음부터 24개월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어디 회사 가서 보건관리자를 하게 되면은, 또는 담당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게끔 특수 건강검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아셨죠? 다음은 채용시 또는 일반 등등 해가지고, 자, 채용시의 일반 건강진단이라든지 배치 전 특수 검진, 그리고 수시는 수시 건강검진, 임시는 임시 건강검진입니다. 거기에 한번 의미를 두고 한번 볼까요?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건강검진 그 차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A, B, C, D1, D2, R.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만 보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D1은 뭐고, D2는 또 뭐고, R은 뭐다. 쉽게 말하면은 채용시나 일반 건강검진 때 보면은 A, B는 다 정상치, 즉 정상자다. 즉 건강관리상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 없는 분들, 지극히 건강한 사람들. B도 건강한 사람이지만은 조금
경미한 이상 소견이 있으나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 관리 조치가 필요치 않다 라는 거고, 검정 결과에 보면 이렇고요. 건강관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C는 요 관찰자입니다. 요 관찰자가 뭐냐 이거죠. 즉 건강관리상의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증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 뭐 아니면은 정상치라 해서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는 뒤로 갈수록 이제 문제입니다. 자, D1, D2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D1은 직업병 유소견자입니다. 간단해서. 그러니까 건강검진 D1 딱 나왔다. 이 사람은 어떤 유해인자에 대한 유소견자가 나온 직업병 유소견자보다, D2는 일반 질병에 대한 유소견자가 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D1은 뭐냐 하면은, 직업병의 소견이 있어서,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D2는 일반 질병 유소견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질병의 소견이 있어서 적절한 의학적 관리 및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 보면은 가끔 건강검진을 하면은 1차는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치 보고 이제 안 하신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2차 건강검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1차 이상이 있어서 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 주로 질환 의심자로 분류를 해서 R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는 채용시나 일반 건강검진이고, 여기 배치 전 또는 특수건강검진, 수시건강검진, 임시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이제 건강관리 구분이 좀 다릅니다. 자, 채용시와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구분을 A, B, C, D1, D2, R로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A와 B는 정상치고 C는 요 관찰자고, D1은 직업병 유소견자, D2는 일반 질병 유소견자, R은 질환 의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치 전, 즉 특수건강검진, 수시건강검진, 임시건강검진을 보니까 여기는 A, C1, C2, D1, D2 이렇게 돼 있네요. D1과 D2 여기 똑같죠? 근데 하나, B가 없잖아요. 대신 C1, C2로 구분을 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는 A와 B가 다 정상치인데 여기는 A. 건강관리상 의학적 소견 및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가 불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C1은 채용시 일반 건강진단의 C와 같은 겁니다. 즉 C1 직업병 아니 D1과 비슷한 겁니다. 직업병 중에 관찰자라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요 관찰자. 그래서 여기 C와 여기 C1이 같은 성격이다 보시면 돼요. 즉 C1은 직업병 요 관찰자라고 해서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C2는 일반 질병 유소견자와 비슷합니다. 즉 채용시에 여기 D2와 일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 등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D1은 직업병 유소견자고 D2는 일반 질병 유소견자. 이건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나 볼까요? 특수건강진단 실시 도중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 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기는 U로 표시합니다. U.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채영씨 건강진단은 이제 건강관리 구분을 A, B, C, D1, D2, R로 표시를 한다. AB는 정상자고 C는 요 관찰자, D1은 직업병 유소견자, D2는 일반 질병 유소견자, 그리고 R은 질환 의심자고, 배치 전 특수, 수시, 임시 건강진단은 건강관리 구분을 보니까 A, C1, C2, D1, D2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수건강진단 실시 도중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서 건강관리 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U로 판정해서 끝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사후관리를 잠깐 볼게요. 자, 사후관리 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어떤 건강보호 차원에서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근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학적 및 직업적 조치로 근로자 건강진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다, 사후관리 조치가. 그래서 이제 요즘 보건관리 대행이라고 있습니다만은, 보건관리 대행하면은 산업보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간호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렇게 보건관리 대행 기관에 이제 하나의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장에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방문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을 건강에 대해서 카운셀링 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렇게 해서 사후 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건강 위험, 즉 요인을 제거를 하고 작업 환경 및 작업 조건의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알아주시고요.
직업병 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직업병 예방 대책은 각 사업장의 어떤 특성과 아니면 유해 요인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어느 경우든지 작업환경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근로자를 착용하는 개인보호구 거기에 따라서 의학적인 관리는 검토돼야 할 돼야 할 사항이고 또 그 효과를 그래야만이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산업위생 관리와 의학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일반적인 직업병 예방 대책이다. 일반적인 직업병 예방 대책이다. 한번 볼까요? 생산 기술 및 작업 환경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해 물질이 발산하는 것을 막는다. 비산하는 것을 막는다 이거죠. 그래야만 세이프트, 즉 안전하고 헬스 건강한 작업 환경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들을 새로 채용할 때, 신규로 채용할 때 의학적 관리라든지 아니면 유해물질로 인한 이상 소견이 가능한 그 일찍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세 번째로는 개인 위생보호, 위생관리, 청결 문제. 이것만 잘하더라도 건강관리 관리하는 데 참 유리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유해 물질에 노출돼서 노출되나 될 수는 있으나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직업병의 예방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이 작업환경 관리인데, 즉 공학적인 관리인데요. 대치와 조업 방법을 개선한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유해학 물질이 있다라면은 그 유해학 물질을 덜 유해하는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작업 방법을 더 유해한 방법을 개선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거, 요즘은 여러분들 그 매니큐어, 그 손톱에도 매니큐어 할 때 그 화학 물질의 어떤 변천사를 보면은 과거에 유해학 물질이라고 합시다. 변사. 손톱에 매니큐어 할 때 예전에 뭘 했었냐면은 사실 벤젠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TC2도 트리클로르 에틸렌도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톨렛, 같은 거.
이제 그 다음 뭘로 왔냐? 요즘 뭘로 하죠? 아세톤으로 왔죠? 이게 하나의 변수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거 무슨 물질이에요? 발암성 추정 물질이죠. 이건 무슨 물질이에요? 발암성 물질이잖아요. 자, 발암성 추정 물질 쭉 사용했다가 나중에 토올렌 독성이 낮은 걸로 그 다음에 아세톤으로 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유해성이 덜하다는 겁니다. 감염할수록 이제 물질에 따라서 유해성이 덜하다. 다시 좀 볼게요. 자, 발생원의 경류와 한계. 발생원에 대한 격리 또는 제거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시설 투자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공장의 어떤 설계에서부터 친밀한 그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한기는 위해 물질을 작업자와 격리시키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한기 자체가요, 위해 물질을 근로자와 격리시키는 거. 그래서 또 한기가 보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한기 또는 국수 배기장치라고 한번 해볼까요? 국소 배기장치는 발생원에서 유해 물질을 포집해서 앱으로 빼내준 거죠. 배출시킨 거.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 주의할 점. 발생원자 앱으로 비싼 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잘 포집해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다. 설치 단계부터 해야 되겠다. 순서 먼저 후드 배관 다음에 공기 정화장치 그 다음에 선풍기 마지막으로 배출 이런 순서대로 설치를 합니다. 종류를 굳이 나눈다면 전체 한기장치와 국소 배기장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창기 장치는 희석換기입니다. 외부에서 깨끗한 공기를 끌어들여서 내부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희석시켜서 외부로 빼주는 거. 국소배기 장치는 발생원에서 포집해서 외부로 배출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작업 환경 청결 또는 정리정돈.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작업장의 공간, 작업대 위치와 높이, 아니면 기구의 어떤 배열 순서, 레이아웃, 그리고 안전 표시와 청소, 정리정돈. 이런 것들은 이제 한마디로 작업 환경 어떤 정리정돈은 재해 발생 원인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은 반드시 내일을 위해서라도 정리정돈을 딱 해놓고 퇴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부터 조그만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